저는 지금은 폐교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저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생활지도교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초등반 여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던 표정의 아이를 보며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다른 생활지도교사가 밤마다 과자를 준다고 불러내 성적 괴롭힘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수화로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아이에게서 행정실장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 또한 듣게 되는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만행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추악한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 모두가 저를 외면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공포감 속에서 저의 절망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을 보자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와 그 속에 숨어 추악한 행동을 일삼는 위선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저의 신고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이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가 공중파에 방송되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고통에서 곧 자유로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검찰은 행정실장을 기소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교직원들은 다시 복직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242일간의 천막 농성과 천막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거나 학교를 떠나야 했고 저 역시 대기 발령 조치 후 해임되었다가 기나긴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은 저를 무척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함에 안주해버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학교에 남음으로써 받게 된 모든 고통을 견뎌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진실이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자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학교 재단은 설립이 취소되었고 아이들을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행정실장은 다시 기소되어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되는 등 많이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교직을 떠났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고 기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명확히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익신고자입니다.